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기자입니다. 저 오늘 지금 중국에 와 있고요. 중국에서 존테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모델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판매고를 일으킨 존테스의 스쿠터 368G죠. 얘가 맞습니다. 368G 모델입니다. 368G 모델 시승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존테스의 공장이 있던 장먼시에서 벌써 1시간 반 이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나와서 바이크를 타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바이크를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시간을 좀 빼놨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368G 제가 요번에 처음 타봤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타볼 기회가 없었어요. 따로 이제 타볼 기회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없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만나봤습니다만 많은 판매고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드벤처 타입의 스쿠터죠. 어드벤처 스타일을 구현해낸 스쿠터. 이런 스타일을 구현을 하는 건 사실은 기존의 그 맥시 스쿠터 계열들이 일반적으로 GT 계열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쿠터들. 그래서 시트가 넓고 2인 시트, 동승자의 좌석도 꽤 넓게 설정이 되고 장거리를 달렸을 때 편안하게 고급감을 강조를 해서 유럽 시장 등에서는 장거리 출퇴근,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런 차량들이 장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이렇게 GT 타입의 모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를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모델들이 한계점에 부딪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다른 맛을 어떻게 제공할까, 다른 스타일을 어떻게 제공할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보는데, 그 개념을 사실은 터준 것이 혼다의 ADB 시리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DB는 결국에 기존의 GT 타입의 스쿠터들, 일반적인 맥시 스쿠터를 가지고 오프로드 무드를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GS 계열의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들이 막 인기를 얻으면서 스쿠터로 편하게 그런 무드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데서 출발을 했던 거겠죠. 그런 선례를 바탕으로 해서 존테스에서도 자신들의 라인업에 있는 대형 스쿠터 라인업을 일부러 맛을 다르게 해가지고 조리법을 달리해서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368G는 그래블이라고도 여기 아마 써있을 겁니다. 엔듀로군요. G는 결국에 그래블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G 코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생각보다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보인 모델인데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입소문 혹은 뭐 어딘가에서의 그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과장이 많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데, 그리고 많이 판매된 데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앉아볼까요? 이게 위치가 진흙 같은 위치여서 조금 애매합니다만, 앉았을 때 공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발을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도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얇게 돼 있어서 앞쪽으로 플로어 자체가 좀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녀석은 생각보다 거의 딱 붙였을 때 신발이 어지간하면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 되게 괜찮고요.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지금 발착지성을 위해서 파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파놨습니다. 되게 깊게, 차량을 아주 깊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발이 정말 잘 닿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놓은 게 눈에 띄고요. 지금 보이다시피 오프로드 무드 자체를 되게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범퍼 디자인 같은 것들도 잘 해놨고, 넘어졌을 때의 충격이라던가 긁힘을 방지하기 위한 그 크래시 패드 같은 것들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잘 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클 가드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게
플라스틱이 인가? 사출 제품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핸들바 끝에 달려 있는 부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정도는 버텨줄 것 같습니다. 안전상으로도 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앉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뒤쪽에 텐덤 스텝처럼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ADB XADB죠. 혼다의 XADB의 경우에도 오프로드 스타일로 스탠딩 포지션을 취했을 때 가동이 가능하도록 좀 더 스텝을 밟고 스탠딩 자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스텝인데 아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XAD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달아놓은 부분. 그래서 왜 발판이 4개지? 라고 저 혼자 양쪽으로 했을 때 왜 발판이 2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스타일은 결국 ADB 어드벤처 스타일의 무드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타입은 아니에요. 너무 어드벤처 스타일이라는 것을 되게 정형화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뭐 어딘가에 무언가를 따라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형화된 이미지들을 너무 정형화된 방식으로 소화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헤드라이트 이런 그 외장 카울류들을 조금 더 축소를 한다거나 뭐 헤드라이트를 원형 헤드라이트 같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박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 부분이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디자인 완성도 면에서는 사실 흠잡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전형적인 방식으로 전형적인 스타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무드를 확 어긋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장점이 또 다르겠죠. 이런저런 옵션 품목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컬러 계기판이라던가 뭐 스크린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잘 거쳐져 있어서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시승을 이 존 테스트의 테스트 코스에서 실제로 타봤을 때 느꼈던 건 출력이 대단히 높다. 이거 동급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가 않는구나. 요 점을 제일 인상 깊게 느꼈어요. 368은 확실히 엔진백이랑이 좀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 수 있는데 주요 경쟁 모델과 함께 드래그 레이스 하듯이 같이 출발을 해갖고 누가 제일 먼저 가는가를 따졌을 때 368G가 거의 넘버1을 찍는 거를 보았습니다. 같은 동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근데 물론 동급이라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100이랑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카테고리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100이랑을 더 쓰지 말라고 우리가 막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직접 각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368G입니다. 존테스 368G의 헤드라이트 부분, 요거 다 LED죠. LED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불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면발광으로 들어오는 요런 지금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DRL도 되게 매력 있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그 라이더분들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꽤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블랙박스가 내장이 된다고 들었어요. 앞뒤로 전후로 1080 화질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써보진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윈드 스크린입니다. 앞에 스크린이 달려 있는데 이 스크린이 가변식입니다. 전동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해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게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보일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스프링으로 압이 차는데 요거를 누르고
당기면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양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간 상태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올라간 상태 보여드리기 전에 전면에서 올리기 전의 상태, 올린 후의 상태를 최대치로 올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같은 위치였으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무단계처럼 느껴지지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한 대여섯 단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퍼 스타일이라는 게 결국엔 꽤 뭔가 넘어졌을 때에도 차체 손상 없이 이 범퍼가 대신 손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범퍼를 재가작을 아예 할 때부터 이렇게 그 안개등을 장착하는 부분을 만들었고, 이 안개등까지도 존테스의 순정품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테스 로고가 보일까요? 보이죠? 그리고 프론트 서스펜션도 꽤나 두께가 있어요. 꽤 두께가 있습니다. 꽤나 두께가 있고, 업사이드 다운 도립식 포크죠. 이렇게 해놓은 포크 아래, 그 스프링 아래 하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는 싱글 타입이고요. 하지만 우리 플로팅 타입의 디스크가 싱글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는 레디얼 방식으로 마운트가 되어 있는 호따후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테스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 차체 파츠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엿보이는 회사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미 스페셜티가 있는 브랜드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거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술력이 준비가 된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도 선택을 하겠지만요. 지금 그렇지 못할 때 좋은 거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샥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M2KS라고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마루조키 제품인가? 마루조키 제품을 사용하는, 존테스가 마루조키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 프론트 휠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스포크 타입이지만, 와이어 스포크 타입이지만 튜브리스 타입입니다. 튜브리스 타입의 휠을 적용을 시켜놨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튜브 타입이라고 하면 펑처의 대책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풀어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자체, 오프로드 바이크에 잘 어울리는 와이어 스포크 휠을 사용하면서 튜브리스 타입을 선택한 건 굉장히 좋은 선택 같습니다. 타이어의 경우에도 지금 애초에 이렇게 블럭 패턴 타이어, 듀얼 타입의 타이어를 꽂아 넣어서 어지간한 오프로드도 거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풋포지션의 공간이 꽤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존테스 368G 모델이 전체적으로 차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 정도 클래스의 배기량 치고는 덩치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덩치가 커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너클가드도 대단히 튼튼하게 제작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약간은 탄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더의 손을 보호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법한 느낌이네요. 자, 핸들바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두툼하고 이 끝부분으로 가면서 얇아지는 테이퍼드 타입의 그 핸들바를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동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강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부분, 얇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라이저가 요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꽤 길어요. 라이저 자체가, 라이저 길이만 10cm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라이저로 입혀놨어요. 그래서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는 모토크로스 스타일의 라이딩 포지션이 나오겠습니다. 이 계기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데 제가 인치수를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뼘, 정말로 한 뼘이네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전부 풀 컬러입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고 가죠. 화면이 잘 보이려나? 지금 비닐이 보호 비닐 덮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컬러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컬러고 사이즈가 거의 베젤리스에 가깝게, 베젤 부분이 거의 없게 설정이 되어 있는 풀컬러 계기판, 굉장히 크고 넉넉한 데다가 TPMS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기 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없으니까 얼른 끄도록 할게요. 끄기 전에 말씀드리면 모드가 이렇게 S모드, T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이게 T모드, S모드, T모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스포츠 투어링이겠죠? 아마도? 스트리트 혹은 투어링인가요? 어쨌거나 네, 계기판에 이렇게 지금 요 스위치 뭉치들을 이용해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시트 버튼이랑 이런 계기판에 변경들 되는 것들, 조정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얼른 끌게요. 전자식 스마트 키를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어디 키를 꽂는 공간 같은 것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게 전자식 스마트 키죠. 스마트 키도 되게 조그맣게 설계가 됐네요. 제가 봤던 부분 중에 조금 눈여겨본 거, 이 안쪽에 보이는 USB 포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USB 포트 이렇게 뽑으면 열리는데, 이거 짜짜짜 짜라라, 네, 보이시죠? 네, USB 포트가 USB-C 타입하고 일반적인 USB 포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심한 설계, USB 포트를 꽂았을 때 전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충전을 위해서 전선이 나온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물리지 않게끔, 그러면서 방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 칭찬해. 네. 서스펜션의 경우에 프론트 샥의 경우에는 프론트 포크는 지금 여기 리바운드가 오른쪽에서 조정이 되고 저쪽이 컴프레션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좌측이. 그래서 서스펜션 설정을 라이더가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클래스의 모델에서 이렇게 직접 서스펜션 세팅을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신경 써준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이거 뭔가 공간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이거는 봉지거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다기보다 달려 있습니다. 회전식으로 들어오고 나오는데 깔끔하고, 매립 되었을 때 깔끔하고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지금 이 주유구의 경우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열립니다. 시동이 꺼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키 온은 되어 있는데 시동 자체가 켜 있진 않아야 됩니다. 시동이 켜 있을 때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고 있을 때는 안 열리는데 그 상태에서 오프를 시켜 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BMW 모터사이클에서 사용했던 그것과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잠금, 핸들바도 같이 잠기더라고요. 그거는 돌렸을 때 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핸들바를 잠그고 싶다면 시동을 완전히 꺼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놓고 핸들바를 끝까지 돌리면 락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 텐덤 내지는 이 스텝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무를 다 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고무를 빼면 이 고무 부분, 고무를 빼버리면 이거 돌려가지고 고무를 제거하면 약간의 톱니 스타일, 전혀 날카롭지는 않아요. 전혀 날카롭지 않습니다. 전혀 날카롭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오프로드 스타일을 추구를 했을 때, 밟았을 때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을 법하게 생겼어요. 또 다른 부분, 시트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시트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많이 판매됐으니까 크게 궁금하시진 않더라도 이 좌우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큰 저 같은 사람이 앉았을 때도 되게 편안했고, 이 등받이 부분이 조정되는 타입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편안하고, 좌우 앞뒤로 공간을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어 가지고 자유롭게 포지션을 바꾸면서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많이들 편안하게 타시려고 다리를 쭉 뻗으실 때 엉덩이 뒤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쭉 뻗으실 수도 있고, 앞쪽으로 앉아서 프론트의 하중을 좀 더 싣는 그런 방식으로 타실 수도 있겠네요. 자,
시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정 상태로 들어가 있는 안개등 버튼도 여기 달려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고, 이쪽에 한꺼번에 본 김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리어 브레이크에 리어 브레이크 락이 있습니다. 요거 잠궈서 세워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배터리가 별로 없어 가지고 끄고요. 시트를 열어보면 시트 안쪽에 이렇게 댐퍼가 달려 있죠. 이래서 댐퍼 덕분에 손쉽게 올라가고요. 끝까지 내가 올리지 않고 열어서 이만큼 열린 상태에서 올리면 완전히 개방됩니다. 완전히 개방되는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네요. 지금 제가 헬멧을 넣어놨습니다. 제 풀젯 헬멧인 RI에 SG 램을 넣어놨는데요.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스쿠터의 이 트렁크 공간을 설계를 할 때 예전에 헬멧들의 실루엣을 고려를 하면 이렇게까지 좌우폭이 넓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블루투스 헤드셋이 거의 기본값이잖아요. 다들 쓰시니까. 이걸 장착이 되었을 때, 넣었을 때 이 좌우폭이 좁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존테스는 이 좌우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수납이 됩니다. 그 덕분에 뭐 좌우로 흔들린다고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리브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크래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앞뒤로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이 칸막이는 당연히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제거가 되는데, 앞쪽에 헬멧을 넣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무리다 싶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 좋았지만 헬멧을 두 개를 수납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대신에 하프 헬멧, 정말로 머리 위만 덮는 헬멧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납되겠지만, 이 RI 램을 넣었을 때는 저 앞쪽에서 다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눌립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넓은 건 대단히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비워진 상태는 이렇고요. 꽤 넓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라이트도 원래 들어오게 라이트가 있어요. 시트 및 수납 공간은 이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파워 구동계통 쪽도 한번 보여드리긴 해야겠군요. 네, 여기 보이면 지금 유닛 스윙한 방식입니다. 엔진 배기량이 크고 상당히 출력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닛 스윙함 자체가 상당히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위에 에어 클리너 박스가 있잖아요. 하이 플로우 에어 필터라고 써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에어 클리너가 들어가는 위치일 텐데, 이런 것들도 뭐 저게 맞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엔진 배기량과 출력을 내는 것들을 보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초기 하중 조절이 가능한 듀얼 샥 타입입니다.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서스펜션이 그 배치된 각도는 앞쪽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약간 더 위쪽으로, 거의 90도는 아니지만 약간 80도, 85도 이 정도, 그 정도의 각도를 갖고 거의 맨 끝부분까지 서스펜션의 마운트 위치를 빼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이 시트 및 수납 공간의 공간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어뷰에서 또 특별한 점,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카본 패턴처럼 보이는, 이렇게 지금 그 플라스틱 사출 제품인데도 이렇게 스타일을 살려놓으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급스감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는 위치인 것 같죠? 네, 카메라 지금 요거 스티커를 제거하면 카메라 작동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어뷰에서 사실 이 램프류들도 되게 멋지게 잘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시승을 했을 때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개인적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차체고가 높은 모델이고요.
시트고를 최대한 억제시켜 놓고 지금 발착 지점을 높여 놓기 위해서 저쪽도 많이 이렇게 파놨지만, 실제 시트고는 제가 173cm의 키인 제가 탔을 때에도 약간 발 뒤꿈치가 뜹니다. 시트고가 높아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트고를 낮추기 위해서 이 시트 자체의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얇아지고 너무 낮게 설계가 되어서 앉았을 때, 라이더가 라이딩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 라이더의 무릎이 제 고관절 위치보다 살짝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 고관절에 오는 피로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덥고 힘듭니다. 중국 남부 지역 광둥성이죠. 광둥 쪽에서 지금 광저우에서 더 내려온 상태일 거고요. 이 주변에서 멋진 풍광을 보고 라이딩을 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충분히 테스트는 해봤고 차량이 상태는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판매가 됐고,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도 대단한 판매고를 올렸던 모델이라서 역시 명성이 헛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존테스 모자도 쓰고 있고 존테스의 초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막 아무리 나쁘다고 얘기를 한들 이미 선택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선택을 받는 데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존테스의 368G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